이상한 알베르게 2 30번째 날 비아 프랑카 델 비에르소 오 세브레이로 145페이지. 나는 귓가에서 울리는 스마트폰의 진동에 눈을 떴다. 어젯밤 예약해둔 새벽 5시 알람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충전해둔 카메라의 배터리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충전되어 있었다. 나는 간단하게 씻고 일찍 길을 나섰다. 짙은 어둠이 내려 앉은 길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처음 새벽길을 걸을 땐 혼자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것이 살짝 두렵기도 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서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오히려 이런 이벤트를 즐기게 되었다. 새로운 것이 처음에는 두렵다가도 성취감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대범함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 나는 충전기와 장비들을 챙겨서 순례길을 힘차게 걷기 시작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큰 개천을 지나 산악지역 입구에서 괜찮은 카페가 눈에 띄었다. 나는 갑자기 달달한 카페라떼 한 잔이 생각나 그곳에서 라떼와 조각 케이크 그리고 토르티아를 아침 식사로 먹었다. 아침에 만끽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 여유롭게 라떼 한 잔을 마시는데 한국에서 늘 밤샘 작업으로 찌뿌둥하게 아침을 맞이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의 여유로움에 불과했다. 길을 나서자 오르막길이 계속 나타났고 배가 대 발카르세의 마을을 지나 루이 텔란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파른 경사가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자그마한 마을과 함께 목장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말과 소의 배설물 냄새가 지독했다. 숲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라구나 데카스티아 마을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려고 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근처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아, 이게 뭐야? 한국 여자인 것 같았다. 상황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소똥을 밟은 것 같았다. 옆에서 또 다른 여자가 괴로운 듯 손으로 코를 쥐어 잡으며 말했다. 어떻게 해? 이 상태로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숙소까지 가기가 힘들겠는데? 이곳은 길 곳곳에 소똥이 떨어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데 여자가 모르고 밟은 듯 했다. 그때 뒤에서 올라오던 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라틴계 남자가 곤경에 처한 여자들을 보니 관심이 갔던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신발을 가지고 가서 나무 막대기로 신발 밑창 사이에 낀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한 후 생수로 깨끗하게 씻었다. 우와, 너무 친절하시다. 감동받은 두 여자가 그 남자에게 인사를 했다. 땡큐, 땡큐. 옛말에 길 가다 똥 밟으면 재수가 좋다고 했는데 저 여자들은 정말 재수가 좋은 것 같았다. 저렇게 상냥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으니 나는 인종과 상관없이 오가는 순례자들의 친절함 속에서 훈훈함을 느꼈다. 그러고 보면 동양인들은 유럽 국가에 가면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저들의 모습에서 나는 인종차별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나도 동양인이었지만 지금까지 순례자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었다면 모를까. 이 길 위에서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는 순례자였다. 하지만 순례길을 벗어난 세상에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다. 차별이란 언제, 왜 생기는 것일까? 어쩌면 차별은 사회에서 잘난치 않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이 아닐까? 다음 질문 알베르기에 도착하면 차별에 대해서 질문해 볼까? 나는 라구나 데 카스티아에서 쉬면서 점심을 먹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오르막길을 계속 올랐다.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열심히 걷고 있는데 무릎에서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쉬면 더 힘들 것 같아 계속 오르는데 숨이 점점 차고 여유롭게 풍경을 바라보던 시선은 점점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후후 나는 어깨가 잔뜩 처진 채 바닥만 보고 걸었다. 바닥에는 순례자들이 낸 스틱의 흔적들이 수없이 나 있었다. 아마 내가 오르기 전에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나처럼 힘들게 이 길을 올라갔겠지? 스틱 자국을 남기며 순간 모든 고통에는 스크래치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마음 어딘가에 스크래치가 남아있을까? 순례자들의 스틱 자국을 보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도 내 안 어딘가에 자국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남겼을 상처들도 함께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니 부모님과 여동생, 헤어진 여자친구가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다.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허리를 숙여 가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개를 들고 힘차게 걸었다. 옆에서 한 순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휴, 다시 시작이구만. 걸을수록 가파른 경사가 계속 오더니 순례자들도 힘이 많이 붙인 것 같아 보였다. 그래도 순례자들은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말없이 꾸준히 올라갔다. 스마트폰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3시 13분이었다. 일몰까지는 아직 5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지금부터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쉬면서 가기로 했다. 세브레이로에 이르는 길은 매우 건조하고 황량한 길로 순례자들에게는 고통과 환희를 한꺼번에 선사하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정상이 가까워져 오자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아까부터 계속 힘들다고 투덜대던 순례자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서는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너무 힘이 드는구먼. 천천히 올라가야겠군. 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힘들다고 연신 말하던 그는 탄탄한 근육질의 우람한 체구였고 스틱을 쥔 모습은 영락없는 프로였다. 나는 그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엄살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런 등반이 무척 익숙해 보이시는데요. 하하, 그리 말해주니 고맙소. 하지만 앞에서 너무 무리했는지 조금 힘이 드는군.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쉬엄쉬엄 가려고. 저도 여기서부터는 쉬엄쉬엄 가려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일몰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요. 아하, 촬영하려고 하는군. 나는 여기 정상에 올라서 캠핑할 거라네. 그와 말동무하며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존. 스페인 출생이지만 부모님은 유대인으로 지금은 여행을 다니며 트레킹을 한다고 했다. 그동안 존은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 캐나다의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 등 세계의 유명한 트레킹 코스들을 많이 다녀보았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존, 그런데 말이에요. 트레킹과 그냥 걷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에게 나는 솔직하게 궁금한 것을 물었다. 트레킹은 꼭 산이 아니어도 되지. 어떤 길이든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걷는다면 그것이 트레킹이라네. 어떤 길이든 좋지. 상상력을 펼치며 걷는다면 그것이 트레킹이지. 그냥 나의 건강을 위해, 바람을 쐬기 위해 걷는다면 산책 정도가 되겠지만 어떤 몸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걷는다면 그것이 바로 트레킹이지. 이처럼 걷는 것과 트레킹의 차이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된다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자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새로운 세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이 있는가? 만약 목적이 있다면 지금 자네는 트레킹하고 있는 거라네. 처음에는 출장으로 왔지만 이제는 존의 말처럼 나도 세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이 생긴 것 같았다. 그럼 나도 트레킹을 하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존에게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저는 순례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 길을 걷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걷는지 등을 인터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걷다 보니 저도 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멋진 일을 하는군. 그렇다면 자네도 이미 트레킹 하고 있는 것이네. 존은 나의 대답이 마음에 든 듯 아주 좋아했다. 오, 세브레이로 향해 올라가는 길에 레온주와 갈리시아주의 경계를 나타내는 갈리시아주 경계석이 보였다. 경계석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오, 세브레이로 마을이 있었다. 존은 마을을 지나 우든 크로스가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하여 나는 알베르게에서 체크인한 뒤 그곳으로 향했다. 우든 크로스가 있는 언덕에 오르자 사방이 시원하게 펼쳐졌다. 존은 이미 텐트를 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존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다. 오, 수연 왔군. 커피 한 잔 하겠나? 안 그래도 지금 막 물을 끓이려던 참이었다네.
아, 좋죠. 잠시만요. 카메라부터 설치해 놓고 마시면 어떨까요? 물론 괜찮지. 천천히 오게나. 나는 일몰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세팅을 마치고 존의 작은 텐트로 갔다. 텐트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존이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카메라 가방 앞주머니에서 노란색 커피 스틱 2개를 꺼내어 존에게 내밀었다. 이 커피 스틱은 한국에서 챙겨왔지만 스페인 커피가 맛있다 보니 꺼낼 일이 없어 가방 속에 고이 담아두고만 있었다. 존, 혹시 이거 알아요? 오, 이거 한국의 커피 믹스 아닌가? 한국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네. 네, 맞아요. 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 수연 덕분에 오늘 먹어보게 되었군. 커피 스틱을 컵에 털털 털어 넣은 뒤 팔팔 끓는 물을 붓자 고소하고 달콤한 커피 향과 함께 브라운색 커피가 퍼져 나갔다. 존은 코 가까이 컵을 가져가 향을 음미하고는 처음 맛보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무이빈. 오, 이런 맛이라니. 이건 마치 꿀을 넣은 카페 콘 레체 같군.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달달한 커피 믹스의 향이 텐트의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존과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에서 PD로 일하며 촬영 현장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순례길에서 첫날부터 죽을 뻔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야기가 스스럼 없이 나왔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존은 나의 도전 정신을 격려해 주었다. 존과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하늘이 오색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 이제 촬영하러 가야겠어요. 그렇군, 어서 가보게. 나는 서둘러 카메라를 설치해 둔 곳으로 향했다. 재빠르게 카메라를 확인하고 일몰 촬영을 시작했다. 푸르던 하늘색이 붉어지는 노을과 만나 점점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힘들게 올라온 고통의 시간이 더해져서인지 더욱더 찬란하고 화려하게 느껴졌다. 그 아래로는 그동안 내가 지나온 마을들이 하나하나 한눈에 다 보이는 듯했다. 이제부터는 갈리시아 지방이었다. 앞으로 또 다른 무언가가 펼쳐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문득 내 머릿속에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다.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행동이다. 일몰 촬영을 끝낸 나는 존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알베르게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었다. 나는 밤하늘의 별과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깨끗하게 개어있는 밤하늘에는 빛나는 별들이 빼곡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은하계가 이 하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 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마주한 별들을 카메라에 가득 담았다. 우주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아마 우리 지구는 우주의 거대하고 반짝이는 별들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겠지? 밤하늘에 보이는 우주의 위대한 경관은 왠지 나와 내가 있는 곳을 초라하게 만드는 듯 했다.